오는 STM32F469i 디스코보드로 전자액자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라즈베리파이로 전자액자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집 구석에 굴러다니는 STM32F469i 디스코보드를 발견했습니다. 이 보드는 ST사에서 개발용으로 만든 것으로 코어텍스 M4 시리즈 중 하나인 STM32F469 MCU를 사용한 모델입니다. 이 STM32F469i 디스코보드에는 해상도 800에 480짜리 4인치 터치스크린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LCD에 미드저니에서 그린 그림을 넣어 보겠습니다. 최종 결과물은 이렇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소녀를 미켈란젤로의 조각품처럼 그려달라고 미드저니에게 말한 것입니다. 결과물을 보시면 지난번 라즈베리파이에 올린 사진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그림이 보입니다. 그 이유는 라즈베리파이의 디스플레이는 800에 480 해상도의 7인치였고 이번 개발 보드에서는 동일한 해상도의 화면 사이즈가 4인치로 더 작습니다. 동일한 해상도의 화면 사이즈가 더 작으니 사진이 더 선명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제작 순서는 먼저 이미지 파일을 헥사 파일로 변환해주고 두 번째 큐브 MX를 사용하여 기본 소스 코드를 만들어주고 세 번째 이미지를 보여주는 소스 코드를 수정한 후 마지막으로 큐브 프로그래머를 사용하여 개발 보드에 작성한 코드를 다운로드해주면 됩니다. 이미지 파일을 헥사 파일로 변환해주기 위해 소스 포지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파일 탭을 누르시고 오픈을 클릭하여 이미지 파일을 열어줍니다. 옵션템을 클릭하여 컬러 타입을 A8, R8, G8, B8로 설정해 주시고 블록 사이즈는 32비트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OK를 클릭합니다. 파일 탭에서 컨버트 올을 클릭해 주시고 파일 형식을 .c든 .h든 상관없이 파일 이름을 설정한 수조장을 눌러줍니다. 그림이 있는 폴더를 보겠습니다. 저는 확장자를 .h로 저장했습니다. .h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파일은 이미지 파일을 헥사 코드로 변환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코드는 스태틱 콘스트로 시작하는 부분이고 위에 코드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필요 없는 것이니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냥 두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파일 제일 아래에 있는 const t image라고 설정되어 있는 부분도 필요 없으니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선택을 하고 복사를 한 후 나중에 소스 코드에 붙여넣기 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로 소스 코드를 만들어주는 큐브MX를 실행한 후 이그젬플 셀렉터 네임에 LCD를 입력하면 오른쪽 아래에 이그젬플 리스트의 다양한 예제 코드들이 나타납니다. 그곳에서 STM32F469 디스코보드를 선택한 후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스타트 프로젝트 프롬 이그젬플 팝업 창이 나타나면 프로젝트 저장 폴더를 설정해주고 오픈 위드를 반드시 SW4 STM32로 선택한 후 OK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프로젝트가 생성됩니다. 다운로드가 다 되면 자동으로 큐브 IDE라는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물론 큐브 IDE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동으로 생성된 코드를 빌드를 한 후 개발 보드에 다운로드하면 기본 동작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자동으로 생성된 프로젝트 파일입니다. 이그젬플 폴더 아래 유저 폴더 아래 main.c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수정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넣으면 됩니다. 지금은 큐브MX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준 코드가 어떤 것인지 빌드를 한 후 개발 보드에 다운로드해 보겠습니다. 에러가 없는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에러가 없으면 큐브 프로그래머를 실행합니다. 커넥터 옆에 ST링크라고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보드와 정상 연결이 되면 커넥티드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 오픈을 클릭하여 만들어진 헥사 파일을 불러옵니다. 확장자는 .bin으로 설정했습니다. 헥사 혹은 바이너리로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바이너리로 했습니다. 바이너리 파일을 선택한 후 더블 클릭하거나 열기를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주면 개발 보드로 코드가 전송됩니다. 로그 창의 진행 상황을 볼 수 있는 메시지가 출력이 되고 프로그레스 바에서도 진행률을 보여줍니다. 만약 다운로드에 문제가 발생하면 팝업 창이 뜹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문제없이 프로그램 다운로드가 정상적으로 잘 됩니다. 프로그레스 바가 조금씩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메시지 창이 뜹니다. OK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LCD 화면을 보면 상단에는 글씨가 적혀 있고 아래에는 개발 회사인 ST사의 로고와 연을 날리는 아이의 모습이 번갈아 가면서 보입니다. 이제 큐브 ID main.c에서 우리가 만든 이미지가 표시될 수 있도록 코드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기존 코드에서는 두 개의 이미지 파일이 인클루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라는 이름에 배열의 두 개의 이미지 파일이 멤버 변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메인 함수를 보겠습니다. 131번 줄에 LCD 브리프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LCD 상단 글씨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137번째 줄에 카피 버퍼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미지 배열에 있는 것을 버퍼에 넣어주고 화면에 표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4개의 숫자는 화면 X축과 Y축의 시작점과 끝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화면 전체에 보여줄 것이니 시작점은 X, Y 모두 0이고 끝점은 X는 800, Y는 480으로 수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화일문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카피 버터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인덱스라는 변수로 이미지 두 개를 표시하도록 설정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미지 크기를 수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라는 계열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두 개의 파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열로 선언된 이미지 파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 배열, 변수 전체를 추석 처리하겠습니다. 콘스트로 선언된 변수는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되는데 메모리 크기가 넉넉하지 않아서 추석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미지 파일을 헥사 코드로 만든 파일을 열어봅니다. 모두 선택을 클릭하여 파일 전체를 선택하고 복사해줍니다. 복사한 것을 헤더 파일에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주면 됩니다. 이제 이미지 파일이 모두 붙여넣기가 되었습니다. 이미지 크기가 800에 480이고 빨간색, 파란색, 녹색에 대해 각각 8비트의 크기를 가지므로 배열의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이 이미지 배열 변수의 이름을 찾아서 복사한 후 main.c에 붙여넣으려고 합니다. 배열 변수의 이름을 복사합니다. main.c 파일에 정의된 이미지 배열 변수의 멤버 변수에 복사한 이름을 넣어줍니다. 원래 프로그램에는 두 장의 이미지를 보여주지만 저는 한 장의 이미지만 작업했으니 같은 이름을 2번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모든 코딩이 끝났습니다. 저장을 하고 빌드오를 해서 컴파일을 해줍니다. 프로그램 아래쪽에 컴파일을 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LCD 브리프 디스플레이가 선언되어 있는데 사용하지 않았다고 원인이 뜹니다. 이건 무시하셔도 됩니다. 마지막 줄에 에러가 없다는 메시지가 보입니다. 에러가 없이 빌드올이 되었으면 큐브 다운로드를 실행하여 바이너리 파일을 개발보드에 다운로드 해주면 됩니다. 개발보드의 리셋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미드저니에서 만든 이미지가 LCD에 잘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화질이 아주 선명해서 보기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미지 파일을 플래시 메모리에 넣어서 이미지를 한 장밖에 못 넣었는데 다음에는 SD카드에 넣어 더 많은 이미지를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